팔자주름이라는 게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서 심해지거든요. 우리가 운동으로 이 팔자주름의 피부를 살짝 당겨 올릴 수만 있으면, 자 보세요, 이 팔자주름이 펴지잖아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입니다. 노안의 상징인 팔자주름, 아마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이실 텐데요. 팔자주름을 집에서 없앨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팔자주름을 없애는 운동법, 그리고 운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팔자주름에 대한 해결책까지 오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팔자주름을 펴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 근육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얼굴의 근육은 크게 눈과 입을 경계로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세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안면에 있는 근육들은 주로 피부를 위로 당겨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하안면에 있는 근육들은 피부를 아래로 당겨 처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안면과 하안면의 근육은 마치 시소처럼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 하안면의 근육의 힘이 중안면 근육의 힘보다 강하면 전반적으로 피부가 처지게 되고요. 반대로 중안면 근육의 힘이 하안면 근육의 힘보다 강하면 피부가 위로 올라가는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팔자주름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중안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말합니다. 중안면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 피부가 위쪽으로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팔자주름의 처짐을 예방하고 이 팔자주름이 좋아질 수 있겠죠.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이 운동입니다. 자, 한번 이를 해보세요. 자, 그냥 이만 하면 입꼬리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입이 찢어지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입꼬리를 올리는 이를 한 번 더 해서 약 30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자, 표정을 지었을 때 양볼 부분이 땡땡하게 뭉치고 뻐근한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30초로 시작해서 하루 5번씩 반복,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 1분씩 하루 5번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 운동을 하면 표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자꾸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카드나 볼펜을 이용하면 더 쉽게 운동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아무런 신용카드나 볼펜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입 안쪽에 최대한 깊숙이 끼워 넣은 다음 입술에 닿지 않게 입을 벌려서 운동하시면 훨씬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팔자주름 펴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상하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저처럼 운동하면 할수록 이 팔자주름의 선이 더 또렷하게 생기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루 5분 정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팔자주름이 더 심해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앞볼 피부를 받쳐주거나 입술을 아래로 당겨서 팔자주름이 접히지 않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표정을 너무 세게 지으면 눈이 찡그려지면서 눈가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눈은 절대로 웃지 말고요. 눈을 땡그랗게 뜬 상태에서 이 앞볼 근육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앞볼에 경련이 너무 많이 생겨서 불편하신 분들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입을 최대한 작게 모았다가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주고요.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아, 에, 이, 오, 우를 반복하거나 입꼬리와 주변 근육들을 손가락으로 꾹꾹 마사지하면서 풀어주면 훨씬 더 운동이 수월해집니다. 팔자주름이 좋아지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운동을 집에서 꼭 실천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팔자주름이 있죠.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서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럴 때는 이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시술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팔자주름을 유발하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자, 게다가 SNS에서는 어떤 시술 하나면 이 팔자주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효과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팔자주름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팔자주름의 원인과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케이스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프팅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저는 이 팔자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팔자주름 위쪽의 앞볼살이 두둑하게 튀어나와서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죠. 흔히 앞볼이 처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팔자주름 위쪽이 두둑하게 만져진다면 이 부위의 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팔자주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시술로는 지방을 줄여주는 울세라, 인모드,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또 앞볼이 처졌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앞광대나 이 45도 광대 아래 부위가 꺼진 현상인데요. 특히 인디언 밴드가 발달한 얼굴이라면 앞볼 처짐이 별로 없더라도 이 상대적으로 처져 있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광대나 45도 광대 아래 부위의 볼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주로 필러나 주베룩 볼륨을 이용하여 교정을 하고요. 이 부위의 볼륨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앞볼 처짐을 끌어올리는 효과와 더불어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 다만 이 앞광대와 45도 광대 부위의 볼륨을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웃을 때 다람쥐처럼 보이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성괴 느낌의 과하게 빵빵한 얼굴로 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타고난 광대뼈의 크기, 웃을 때의 표정의 움직임, 또 전반적인 꺼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만 볼륨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처진 앞볼의 볼륨을 줄이고 앞광대나 이 45도 광대 아래의 꺼짐을 해결을 하며 각 부의 볼륨 밸런스를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유형의 팔자주름을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팔자주름 부위가 많이 꺼져 있는 경우인데요. 자, 먼저 이 팔자주름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자, 만약 이 팔자주름 부위가 위아래에 비해서 유독 깊게 느껴진다면 이 팔자주름이 많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는 볼륨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콧망울 바로 옆 가장 심하게 꺼진 부위를 보완하는 성형수술을 이 성형외과에서는 귀족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가 구강구조상 가장 깊은 부위인데 이 손가락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깊다면 팔자주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안면이 납작하면서 입이 돌출되어 있거나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경우에 유독 꺼짐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죠. 귀족 수술은 고어텍스나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을 이용하여 꺼진 부위를 받쳐주는 수술을 말하고요. 피부과에서는 필러나 주베룩 볼륨 등을 이용하여 볼륨을 다시 메우는 시술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팔자주름을 따라 꺼져 있는 볼륨의 정도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같은 사람일지라도 팔자주름의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보통 팔자주름의 가장 안쪽 부위가 가장 깊고 바깥으로 갈수록 꺼진 정도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볼륨을 채울 때도 팔자주름의 부위에 따른 꺼짐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볼륨의 차등을 적절히 주면서 채워 넣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팔자주름은 이 겉으로는 주름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이 피부 안쪽에서는 딱 구획된 공간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볼륨이 주입이 되면 이 남은 볼륨이 주변으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팔자 필러를 맞았는데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식상할 정도인데요. 자, 이건 이 과도하게 주입되고 남은 필러가 팔자주름 위로 이동하고 이 앞볼 처짐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따라서 필러든 주베룩 볼륨이든 처음부터 무리하게 팔자주름을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콧망울 옆 가장 깊은 부위에는 충분한 볼륨을 채워 올릴 수 있는 단단한 물성의 필러를 선호하고요. 팔자주름의 바깥 라인은 그 깊이에 따라 이 부드러운 물성의 필러나 주베룩 볼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자주름이 칼로 그은 것처럼 날카롭게 패여 있는 경우인데요. 두 번째 유형이 전반적으로 피부가 꺼진 느낌이라면 이 유형은 마치 손톱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팔자주름이 날카롭게 칼주름의 형태로 생긴 것이죠. 보통 잘 웃으시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세월 동안 웃음으로 인해 피부가 접히면서 자국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칼주름은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종이 접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 종이를 한번 접으면 그 자국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자꾸 펴려고 노력을 하면 자국이 덜 보이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칼주름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은 가능합니다. 종이도 얇을수록 접은 자국이 쉽게 남는 것처럼 칼주름도
피부가 얇을수록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써마지와 소프웨이브 같은 진피층의 콜라겐을 생성하여 피부를 밀도 있고 두껍게 만드는 시술을 권장드리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피부가 탄탄해져도 칼주름 라인을 따라서는 보다 확실한 콜라겐 생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주름 라인을 따라 주베룩을 수기로 주사하거나 바이리즘 같이 수분을 머금는 스킨 부스터를 활용해서 칼주름 부위를 더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주름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형이 다 다릅니다. 팔자주름에는 무조건 이 시술이 좋다, 이거 하나면 팔자주름이 다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건 모두 과장된 이야기고요. 내가 가진 팔자주름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시술을 받는 것이 팔자주름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유형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을 모두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라면 각각의 유형에 맞는 시술이 모두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더더욱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계획, 시술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팔자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팔자주름은 이 표정의 움직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아예 없는 얼굴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팔자주름은 가지고 있고요. 팔자주름을 없앤다고 무조건 어려 보이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목표로 삼고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법과 이 팔자주름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팔자주름 시술은 가장 흔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시술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팔자주름을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리프팅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